네, 안녕하세요. 메커입니다. 오늘은 모카포트 사용자분들을 위한 추출 정량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정량이 왜 중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숙련자분들은 디테일한 팁으로 맛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카포트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딱 맞는 추출량을 알고 계신가요? 추출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맛이 밸런스를 잃는다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제가 모카포트 2컵과 4컵의 완벽한 추출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면 맛이 확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 사용할 모카포트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진 브리카 2컵과 브리카 4컵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카 모카포트는 크레마 폼이 풍부하게 추출되는 커피로 유명합니다. 일반 모카포트와 달리 압력을 더 높여주는 밸브가 있어서 추출 과정에서 커피의 풍미를 극대화시켜줍니다. 그런데 추출량이 맞지 않으면 이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추출량 기준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추출량을 정하려면 중요한 과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일러통 물량 기준으로 추출량을 정하는 줄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확한 추출량도 알 수 없고 보일러통에 남는 물 없이 추출하게 되면 마지막 압력에 의해 추출되는 부정적인 커피 맛이 같이 추출되기 때문에 좋은 커피 맛이 추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초기 영상에는 보일러통 기준으로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컨테이너 기준으로 정정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정량으로 추출된 커피 맛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통 물량과 추출 후 남는 물량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게 실리콘 오링을 통해서 컨테이너의 목표 추출 정량을 표시하면 그 기준으로 추출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 오링을 컨테이너의 내부에 장착한 모습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브리카 2컵 먼저 추출 정량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두 도직량은 정량 기준 15g 정도 추천드리고요. 최종 추출되는 정량은 타이트하게 잡으면 60에서 70ml 정도 추출하는 것을 가장 적당하고 봅니다. 조금 더 늘리자면 플러스 10ml 정도 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추출량이 너무 적으면 모카포트 추출기 특성상 초기에 추출되는 커피 농도가 약간 연하기 때문에 너무 연할 수 있고요. 너무 과하게 추출되면 맛이 희석돼 밍밍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한 추출은 쓴맛과 부정적인 맛까지 추출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테스트에는 정량 추출과 정량 초과된 추출을 통해서 맛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그럼 정량 추출 과정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일러통 물량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보시는 것처럼 안전 밸브 밑에 라인까지만 대략적으로 채우면 됩니다. 이렇게 탬핑이 마무리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에는 실리콘 오링으로 정량 추출 60ml 측정해 놨습니다. 메커 금속 필터 장착했고요. 체결하겠습니다. 그럼 정량 추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불을 끄고요. 전열로만 추출합니다. 추출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추출이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정량 추출이 잘 끝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레마도 상당히 곱게 잘 나왔고요. 추출 아주 잘 됐습니다. 자,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진한 부드러움과 또 진한 풍미가 확실히 잘 느껴집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추출됐습니다. 다음으로 정량 초과 추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오버 추출을 진행합니다. 실리콘 오리를 장착하지 않고 끝까지 추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버 추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출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이 끝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량 초과된 커피입니다. 크레마도 많이 좀 사라졌고요. 아무래도 컨테이너 자체가 열이 있다 보니까 추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크레마도 많이 사라집니다. 대략적으로 추출된 양은 한 100ml 정도 됩니다. 자, 그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을 봤는데요. 확실히 밍밍한 게 있고요. 물맛이 좀 많이 섞여있는 맛이 있고 커피 특유의 진한 향이나 풍미가 많이 줄어들고 쓴맛이 많이 도드라집니다.
밸런스가 많이 깨진 커피 맛입니다. 그래서 정량 추출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번엔 브리카 4컵 정량을 알아보겠는데요. 브리카 4컵은 인덕션 포함입니다. 정량은 타이트하게 잡아서 70에서 120ml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 10ml 정도 추출을 추천합니다. 70에서 80ml 구간은 스트레이너를 이용해서 도직량은 13g 정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90에서 120ml 구간은 정량 기준 도직량은 22에서 24g 정도 추천합니다. 특히 4컵 같이 대형 모카포트 경우는 크기와 추출 시간이 비례하기 때문에 과추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 추출할 경우에는 컨테이너 내부 온도에 의해 2차로 탄맛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컵은 스트레이너 장착해서 80ml 정량 추출하고요. 다음으로 정량 도징해서 120ml 추출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버 추출을 통해서 맛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일러통 물량은 보시는 것처럼 안전벨 밑에 라인은 너무 많으니까 중간 정도만 채워도 됩니다. 4컵 절반 정량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레이너를 장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착하고요. 그 다음에 헉스크림 여기다 딱 올리면은 절반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원두를 절약해서 안정적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이너 장착해서 탬핑까지 끝났습니다. 스트레이너 장착한 추출 정량 80ml 이렇게 실리콘 오링을 표시해 놨고요. 금속 필터 장착했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출이 잘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이너 장착해서 80ml 정량 추출했습니다. 크레마도 정상적으로 잘 나왔고요. 커피가 잘 나왔습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브리카 2컵과 거의 동일하게 진한 부드러움과 질감과 또 진한 풍미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아주 맛있게 잘 추출됐습니다. 이번엔 눈금선 120ml 올려놨고요. 정량 추출 진행하겠습니다. 자, 불 줄이고요. 자, 불 끄고 잔열로만 추출하겠습니다. 추출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추출이 잘 끝났습니다. 120ml 정량 추출한 맛을 보겠는데요. 크레마도 잘 나왔고요. 커피색 아주 좋습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맛을 봤는데요. 역시 2컵과 동일한 맛의 질감을 보여주고요. 부드럽고 진한 풍미가 아주 일품입니다. 에스프레소 더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게 추출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리콘 오링 없이 오버 추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더 이상 추출이 안 되네요. 자, 이제 추출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이 끝났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70ml 추출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맛을 봤는데요. 확실히 그 쓴맛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네요. 물맛도 좀 강하게 느껴지고요. 근데 앞서 정량 추출한 커피 맛과 다르게 부정적인 맛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편입니다. 네, 많이 아쉬운 맛입니다. 네, 오늘 실험에서 보시다시피 모카포트는 추출량에 따라 커피 맛과 질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장 추출량인 2컵은 60에서 80ml, 4컵은 70에서 120ml를 정확히 지킨다면 크레마가 풍성하고 진한 풍미가 살아있는 완벽한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출량을 초과하면 크레마 폼도 많이 사라지고 맛이 밍밍해지면서 커피 본연의 향과 풍미가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쓴맛이 강해지면서 밸런스가 무너진 커피 맛이 아주 아쉬웠습니다. 여기 분쇄도 샘플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고온 분쇄부터 굵은 분쇄까지 단계를 나눴고요. 총 6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자, 우선 1단계부터 분쇄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이 분쇄도가 에스프레소용 분쇄도입니다. 일반 머신에서 사용하는 분쇄도입니다. 두 번째 분쇄도 2단계 분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 단계도 에스프레소 구간입니다. 일반 머신에 사용하는 분쇄도인데 2단계부터는 모카포트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3단계 분쇄도는 3단계에서 이 정도 분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카포트 분쇄도입니다. 자, 4단계 분쇄도.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굵기를 가지고 있는 분쇄도입니다. 이 단계도 모카포트로 사용할 수 있는 분쇄도고요. 다음으로 이제 5단계 분쇄도인데요.
네, 5단계 분쇄도 같은 경우는 좀 더 굵은 편에 이제 속하는데, 이 단계부터는 처음 모카포트 즐기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가장 추천드리는 구간입니다. 네, 마지막 6단계인데요. 이 단계부터는 이제 핸드드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이거는 추천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일단 분쇄도로 봤을 때는 1단계와 6단계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는 모카포트 사용을 추천하지 않는 구간이고요.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구간은 2단계부터 5단계, 이 4개 단계가 모카포트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구간입니다. 단계별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2단계 같은 경우는 쓴맛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구간 분쇄도입니다. 다크로스팅된 원두를 2단계로 분쇄하면은 진한 맛과 또 어느 정도 쓴맛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라떼나 진한 아메리카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3단계와 4단계 분쇄도인데요. 가장 무난한 분쇄도로 호불호 없이 정상 추출이 잘 되는 구간의 분쇄도입니다. 산미감이 좀 덜하고 진한 커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3단계나 4단계 구간을 선택하시면 가장 알맞은 커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5단계 분쇄도 같은 경우는 가벼운 맛과 약간의 산미감을 선호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구간으로 처음 모카포트를 접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분쇄도입니다. 아무래도 좀 가볍게 커피를 즐기다가 조금씩 진한 구간 넘어가는 게 나름대로 모카포트 적응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카포트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5단계 굵기 이 정도의 분쇄도를 가지고 추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분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모카포트 추출할 때 어떤 구간에 추출하는 걸 추천드리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 모카포트 같은 경우는 2단계보다는 3단계가 가장 적합한 분쇄 구간입니다. 4컵이기 때문에 압력 조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너무 고온 분쇄로 가게 되면은 약간 비정상 추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밸브가 달려있는 모카포트 같은 경우는 3단계 정도로 추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모카포트 가장 대중적인 모카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2단계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여기 이제 밸브가 없다 보니까 2단계 분쇄도도 소화가 가능한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쓴맛에 좀 여러분들이 적응되신 분들은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럼 크레마도 잘 나오고 진한 커피가 잘 우러나오기 때문에 저는 2단계를 선호하는데, 일반적으로 즐기시는 분들은 3단계나 4단계를 즐기면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쇄도를 찾아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텝 모카포트 같은 경우는 2단계 분쇄도보다는 3단계와 4단계가 가장 잘 어울리고 정상 추출이 됩니다. 2단계로 추출했을 경우에는 약간 좀 탄맛이 많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2단계보다는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추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브리카리오 2컵류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밸브가 달려있는 모델이죠. 아까 4컵이랑 좀 다릅니다. 2컵 같은 경우는 범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분쇄도 2단계부터 5단계까지 써도 입맛에 맞게끔 골라 쓸 수 있는, 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2단계부터 5단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입맛에 맞는 분쇄도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분쇄도에 따라 정상 추출과 비정상 추출을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분쇄도가 고운 경우에 나오는 현상은 추출이 원활하지 않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출할 때 중간중간 끊기면서 갑자기 압력이 커지거나 갑자기 낮아지면서 이렇게 끊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는 너무 분쇄도가 고와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분쇄도 단계를 좀 높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추출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출이 느려지면서 추출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보통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쇄도가 너무 고운 경우에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밸브가 있는 모카포트에 간혹 발생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고우면은 갑자기 물만 먼저 나옵니다. 물색이 먼저 나오고 조금 있다가 커피색이랑 같이 섞여 나오는데, 바로 이제 분쇄도 너무 고와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쇄도가 굵었을 때 나오는 현상 같은 경우인데요. 이렇게 브리카 모델 같은 경우는 분쇄도가 너무 굵으면은 당연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 다음 색깔이 연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밸브가 없는 모델 같은 경우도 분쇄도가 너무 굵으면은 처음과 끝이 거의 비슷한 속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레마 같은 게 거의 나오지 않고요. 너무 분쇄도가 굵으면은 신맛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커피 맛이 안 나옵니다. 집에 있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여러분 입맛에 맞는 클립스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원두를 구매했을 때 원두가 가지고 있는 커피 노트를 한번 보시고요. 이런 맛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은, 만약 거기서 너무 벗어난 경우는 여러분의 분쇄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쓰면은 좀 더 분쇄도를 굵게 하고요. 너무 산미감이 강하면 좀 더 분쇄도를 좀 곱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중간 지점을 찾아서 분쇄도를 찾으면은 아주 맛있는 커피를 추출해서 드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모카포트용 금속 필터와 퍽 스크린에 관련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님들 중에 대략 한 2% 정도가 금속 필터와 퍽 스크린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거의 얼리 어댑터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모카포트가 다른 추출기에 비해 니치마켓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는 커피 도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카포트 용품의 역할을 소개하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모카포트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금속 필터의 경우도 사실 이게 에스프레소 머신의 바스켓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건데, 모카포트에서는 금속 필터와 바스켓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커피를 조금 아시는 분들조차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비교해보자면 에스프레소 머신의 바스켓은 커피 맛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원두를 담는 장치가 아니라 하부의 타공 방식에 따라 커피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양한 타공 구조의 바스켓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카포트의 바스켓은 원두를 담는 역할만 합니다. 실질적인 맛에 영향을 주는 금속 필터가 바로 에스프레소 머신의 바스켓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금속필 장착하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위에서 아래로 물과 압력이 가해지는 구조이고, 모카포트는 아래에서 위로 물과 압력을 가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금속 필터가 일반 머신의 바스켓 역할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카포트의 금속 필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리지널 금속 필터에 종이 필터를 사용하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메커 금속 필터를 제작하게 된 동기도 오리지널 필터만 사용할 경우 미분도 많고 커피 맛도 텁텁했기 때문에 종이 필터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종이 필터 사용으로 미분을 줄이고 커피 오일을 줄이다 보니 깔끔한 커피로는 좋지만 풍미와 바디감 등 원두가 가진 고유의 뉘앙스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금속 필터를 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메커 금속 필터를 사용하신다면 종이 필터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금속 필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메커 금속 필터의 장점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원두가 가진 고유의 뉘앙스를 최대한 잘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미분을 줄이면서 커피의 풍미와 바디감을 살려주고 크레마 또한 곱게 추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스테인리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세척과 관리가 매우 편리하다는 점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모카포트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사용하는 퍽스크린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퍽스크린은 일반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는 장치로 물과 압력이 가해질 때 일정한 범위로 고르게 분배를 돕고 균일한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채널링 현상을 줄여주고 일관된 추출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커피 표면에 부드럽게 닿도록 하여 과출출과 미출출을 줄이고 더 풍부한 풍미와 균형 잡힌 일관된 맛을 제공합니다. 일부 크레마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모카포트도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금속 필터를 설명드렸을 때 구조를 생각해보면 에스프레소 머신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이고 모카포트는 아래에서 위로 물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원두가 닿는 부분이 바로 밑에 받침이고요. 이 받침에 퍽스크린을 하나 올리면 하나의 층이 생김으로써 물과 압력을 일정한 범위로 고르게 분배하면서 균일한 압력을 줄 수 있어서 채널링 현상을 줄여주고 커피의 풍미와 균형 잡힌 맛에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원두량을 1에서 2g 정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예전 영상에 퍽스크린 사용에 관련한 테스트 영상이 있으니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카포트형 퍽스크린은 일관성 있는 커피 추출을 위한 필수 장치로 꼭 추천하는 추출 보조 장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금속 필터와 퍽스크린의 주요 기능과 장점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모카포트 커피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